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유주인 S오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정유주 이쪽에는 관심이 없었고 이쪽에서 일을 해본 적도 없어서 제가 이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한번 짧게 스터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번 동영상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쪽 분야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한번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시죠. 이제 보시고 계신 기사는 현대제철 기사인데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이익률이 급락했다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시겠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나쁜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원재료가 비싸졌으니까 비용이 증가하고 비용이 증가하면 이익이 감소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매출은 6% 증가했지만 이익은 특히 당기순이익은 뭐 30 거의 6%가 감소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보면은 제품 가격은 그 원재료가 올랐으니까 좀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4% 정도밖에 못 올렸는데 원재료 가격이 13%나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번 기사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는 2018년 기사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려서 이해를 좀 쉽게 하고자 2018년 기사를 가져왔어요. 그때는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유가라는 거는 이제 원유잖아요. 원유는 정유사의 원재료입니다. 근데 원재료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정유사가 웃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은 뭐 영업이익이 10% 늘어날 것 같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SK이노베이션의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가 10%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정제 마진이 회복세에 접어든다라는 겁니다. 정제 마진의 정의는 최종 석유 제품 가격에 원재료비를 뺀, 그 원유 가격을 뺀 마진을 정제 마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정유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어, 그 원재료인 유가가 오른 만큼 가격에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 가상의 회사를 보겠죠. 이제 현재 어떤 회사가 있는데 매출이 1,000억 원이고 원재료비가 600억, 인건비, 감가상각비는 100억씩입니다. 그러면 다 빼면 이제 이익이 200억이겠죠. 그럼 이익률이 20%입니다. 근데 이제 원재료비가 40%가 상승했어요. 그러면 600 곱하기 4 하면은 6, 4, 24에서 240억이 증가해서 840억의 원재료비가 발생했죠. 인건비랑 감가상각비는 거의 고정비 성격이라고 해서 고정을 시켜 놓자고요. 근데 매출을 하나도 못 올렸어요. 원재료비가 40%나 상승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빼면은 마이너스 40억이 돼가지고 원래 20% 이익률을 내던 회사가 마이너스 4% 이익률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현대제철 케이스인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근데 만약에 원재료비가 40% 상승한 만큼 매출도 40%를 올릴 수 있다면 이게 이제 정유사 같은 거겠죠. S오일과 같은. 그러면은 1,000억 원에 이제 1.4배인 1,400억으로 이제 40% 매출을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원재료비는 840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100 빼고 나면은 360억 이익이 나고 26%의 이익률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20%에서 26%로 이익률이 더 올라갔죠.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정제 마진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정제 마진이라는 건 아까 매출에서 원재료비를 뺀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1,000억 원에서 600을 빼면은 이제 400억인데 여기는 1,400억에서 840을 빼면 560억이 됩니다. 560억. 그럼 정제 마진이 늘었죠.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그러니까 원재료비가 오르면 이 정유업체들은 정제 마진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극단적인 케이스긴 해요. 이를 꼭 현실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게 바로 어, 이 정유주들이 유가가 오르면 좋고 유가가 하락하면 안 좋다. 대체적으로 그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유업체들은 유가가 오르면 좋고 유가가 떨어지면 안 좋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이 유가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또 손실이 나는지 보시죠. 바로 재고입니다. 재고. 이 두바이 유가가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이게 한 100달러 위에서 배럴당 100달러 위에서 놀다가 쫙 하락하고 해서 좀 올라가다가 지금 이번에 이 최근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최근에 급락을 했잖아요. 이게 뭐 이게 지금 두바이유인데 그 서부 텍사스산 그 중진유 WTI라고 하죠. 그 유가 선물은 마이너스 가격을 보인 적도 있어요. 올해 4월 20일 날. 그래가지고 뭐 신문에 뭐 그때 대서특필이 됐었는데 이게 보면은 정유사들은 통상 원유를 사들인 후에 정제 과정을 거쳐서 2, 3개월 후에 판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단기간에 급락하면은 이 비싸게 산 원유 비축분의 재고 가치에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S오일인데요. S오일의 그 이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1조 원을 찍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파란 부분이 뭐냐 하면은 바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가가 급락을 하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거의 얼마인가요? 거의 6, 7천억 정도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정유사들은 유가가 오르면 좋고 유가가 떨어지면 안 좋다. 일반적인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현실에서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유가가 떨어졌을 때 안 좋은 이유는 정제 마진도 악화되겠지만 아까 봤던 또 하나는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보고 계신 거는 이제 S오일의 1년간의 주가 그래프인데요. 작년 1년 전에는 한 9만 원 정도 하던 주식이 지금 현재는 7만 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종가예요. 12월 2일 종가입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달에는 4만 8천원 최저가, 1년 내 최저가인 4만 8천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현재 주가로 그 7만 800원으로 하면 시가총액은 한 8조 정도 됩니다. 이 S오일의 지분 구조를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원래는 한진에너지, 한진칼그룹, 그 조원태 회장, 조양호 회장 그쪽 계열이죠. 그쪽이 28%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3년에 한진그룹이 그 한진해운을 살려보겠다고 이 S오일 지분을 아람코에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람코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4%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증권사 세 군데의 그 목표 주가랑 그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익 추정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모 증권사는 타겟 프라이스, TP라는 건 타겟 프라이스, 그러니까 목표 주가입니다. 83,000원으로 잡았어요. 현재 지금 7,800원이니까 좀 더 오를 여지가 있는 거죠. 현재 시총이 8조인데 83,000원이 되면 시총이 9.3조가 됩니다. 그리고 펀은 21년 예상 순이익을 5,800억으로 봤어요. 이 10억 원 단위입니다. 5,800억으로 봤으니까 한 16배 정도로 잡았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25조 매출 2018년에 19년에 24조 매출 올해는 뭐 완전 그 유가 하락에 따라서 유가 하락하면은 그만큼 또 휘발유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18조 정도 매출로 확 줄었고 내년에도 한 20조 매출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은 1.1조의 적자가 예상한다고 지금 이 증권사에서 예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그 1분기에 그 1조의 영업 적자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에서 그 중에 한 6, 7천억은 그 유가 급락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증권사는 타겟 프라이스 83,000원이다. 자, B증권사 한번 볼게요. 여긴 타겟 프라이스를 8만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순이익을 한 5,2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200억이고 이 타겟 프라이스 8만원이면 이제 시총이 9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9조 원 나누기 이제 이 5천억 원 정도 하면은 퍼가 17배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 증권사는 8만 원이 타겟 프라이스다. 퍼는 17배를 적용했다. 이렇습니다. C증권사는 이건 좀 독특하더라고요. 타겟 프라이스는 8만 원 똑같아요. 근데 내년도 순이익을 1조가 넘어간다고 이 증권사는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서 방금 AB 증권사는 펄을 16배, 17배를 적용했는데 이 증권사는 펄을 8.7배를 적용해서 타겟 프라이스를 내년도 그러니까 목표 시총을 9조에 맞춰놓고 이제 주당으로 계산하면 이제 8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또 한번 말씀드리는 건 이 증권사마다 애널리스트마다 그 주가 예측,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 예측 이게 제각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해 드리는 거네요. 예, 오늘은 정유사인 S-오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왜 유가가 오르면은 정유사들이 좋은 건지, 유가가 하락하면 왜 나쁜 건지 한번 간단하게 봤고요. 그게 반드시 성립한다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개 증권사들의 타겟 프라이스는 대충 8만 원 정도다. 그리고 증권사별로 뭐 내년도 순이익은 두 군데는 한 5천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증권사는 1조의 순이익을 예측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